전 세계에 계시는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영상은 보던 안 보던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램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화교 자본으로 만든 깐장,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정화월드, 정화세계라는 플랫폼과 또 이제 여러 곳에 뿌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뿌리는 목적은 그래도 착하고 선하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잘 사는 지구촌을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정신을 가지고 뿌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미 홍익인간, 제세이화, 세계화는 다 되어 버렸고, 옛날에 이제 바벨탑, 노아 홍수 사건으로 있어 가지고 초고도 문명도 다 멸망했는데 다시 8명의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현 인류의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잃어버린 이상향 유토피아에 대해 가지고 저자 이상진 박사님께서는 한국적인 시각을 가지시고 글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제가 좀 이제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6월 28일 저자 이상진 박사님께서 이게 궁금하고 그러셨는지 제가 방송하고 있는 저 집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좀 칭찬을 많이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격려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을 키워내고 국가의 인재들을 키워내신 이렇게 훌륭한 엘리트 지성인 박사님들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가지고 너무나 이제 저로서는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고 그러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변화는 한 점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장마철, 한반도, 이 태평양에서 시작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태풍도 한 물방울에서 시작해가지고 거대한 힘을 갖고 있고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자연을 순환시키고 있는 거대한 힘이 되어버리는 게 태풍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 세계에서도 한 사람이 움직이게 되면은 그게 전염이 되어가지고 인류 문명이 또 바뀌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예수라는 사람은 혼자 시작해가지고 12명의 제자를 모아가지고 지금 2000년이 되었는데 전 세계적인 종교의 창시자가 되었고 그렇습니다. 부처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한 점에서 시작합니다. 이 우주도 한 점에서 시작하였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상향에 대해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상향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상향을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 자유 영혼의 본향, 원래 우리 자유 영혼이 태어난 곳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만든 천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다투는 게 없다고 하고 그러잖아요. 자, 이 세상에서 하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가지고 이상향 유토피아라는 단어가 생겨났는데 이상향 박사님은 대한민국 나라에 대한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기 되어가지고 제가 읽었던 책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6월 28일 날 어제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게 올라가면 이제 7편 정도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가 이렇게 만든 다음에 또 시간이 경과하고 그러면은 그 원본 그 어둠을 밝히던 방 안에 어둠을 밝히던 그 촛불은 사라지고 이 원저자이신 이상진 박사님의 이상향 유토피아란 그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우리 인류의 그 문명의 발전과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멸종하지 않고 이 우주로 뻗어나가기 위한 그 기초를 한번 닦아 보겠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멀지 않고 우리가 무한의 시간을 살 수 있는 존재라면은 뭐 이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구에 먼저 왔던 그 수많은 자유 영혼들, 빛나는 영혼들이 만들어 놓은 그 문명 속에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자유 영혼들이 그 빛나는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어깨 위에 목마를 타고 우리가 지금 그 문명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오는 우리 후손들과 자유 영혼들에게 더 좋은 그 문명을 만들어주고 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고 그러겠습니다. 국가 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이 왜 중요한가? 오늘날 국방력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력을 뜻하지 않고 적이 전쟁을 도발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뜻한다. 오늘날은 무기의 위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비록 전쟁에서 승리한다 하더라도 자국이 입게 되는 손실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아예 충분한 군사력으로 적이 전쟁을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미 군사동맹은 바로 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호전적인 북한을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군사동맹이 해체된다면 우리나라는 당장 북한의 위협에 노출될 것이고 이는 국제사회의 신용을 상실하게 되어 경제도 몰락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전쟁 억제력을 가지려고 해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고 서로 자주 국방을 한다고 해도 엄청난 국방 예산을 투입해야 하므로 이렇게 될 경우에 경제, 교육, 복지 등의 견디기 어려운 희생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연합사의 전시작전 통제권을 현 문재인 정권이 미국 측에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그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는 사실상 한미연합사령부를 해체하고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위이다. 이는 북한 간첩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그랬습니다. 이 최근 그 문재인 정권이 그 서슬 펄은 칼을 가지고 그 보수 우파들을 깜빵에 보내고 보수 지성인들을 탄압할 때 이 저자께서 출판하신 책입니다. 한미연합사는 북한의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순간 한국의 국제 신용도는 크게 하락하여 우리나라 경제에 큰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 없이 한국 단독으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막대한 재정적 부담으로 국가 경제, 복지, 교육 등 타 분야에서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과연 국가 자존심 손상이라는 좌익의 논리 때문에 국가 안보 위협과 국가 재정 부담과 경제, 복지,
교육의 희생을 감내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주장이다. 나 치안 유지를 위한 법질서 확립 방안.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 행정과 더불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법은 국민 혹은 단체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으로써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사법부가 범죄자에 대해서 적절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부도덕한 사람들은 마음 놓고 범법을 자행하여 욕심을 채울 것이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시민들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회는 사회 정의가 무너진 무법천지가 될 것이며 국가로서의 존재 가치가 상실하게 된다. 그래서 사법권을 사회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단히 우려해야 할 문제 점 중의 하나는 국가 사회의 법질서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억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보다 범법자의 인권을 들먹이면서 범죄자에게 온정을 베푸는 것이 자유로운 행동인 것처럼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치인, 관료, 언론인, 법조인, 종교인 등 힘있는 자들이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그런 분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문제이다. 이상향에서 주장하는 이상적인 사법제도는 범죄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범죄자를 단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법을 어기게 되면 범법자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벌칙과 형량을 강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도록 하는 사법제도를 지향해야 한다. 하나, 범법자는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하는 벌칙이 필요하다. 형벌의 량을 적절히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범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역할이고 당사자가 재범을 범하지 않도록 하는 교화의 역할이고 일반인들에게 사전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교육의 역할을 동시에 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위 세 가지 역할 중 한 가지도 못하는 느낌이다. 사회 곳곳에 범죄가 만연하고 재범, 산범, 시범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다. 적절한 형량이란 범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절대로 있을 수 없고 범죄가 탄로날 확률을 반영하여 범법자는 언젠가는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하는 형벌과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손해를 보게 되도록 형량이 정해진다. 면 누가 죄를 범하겠는가? 다음은 형량을 결정하는 개념을 나타내는 하나의 수학 공식이다. 이걸 좀 이제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고 직접 이제 눈으로 봐야 됩니다. 이게 수학 공식 도표이기 때문에 이거 좀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수학 공식은 저게 좀 어려워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공권력의 폭력으로 도전하는 자는 엄벌해야 한다. 공권력은 국가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 수단이다.
공권력이 그 권위를 상실하게 되면 그 국가는 국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게 되고 그 사회에는 폭력이 난무하는 동물의 세계가 되고 만다. 따라서 공권력은 절대로 그 권위가 손상되어서는 안 되며 공권력에 도전하는 범죄는 국가에 대한 도전이므로 엄중히 다스려야 한다. 우리는 근래에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에 얻어맞는 것을 목격했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다. 시위대는 법률이 규정한 한도 내에서 평화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가차없이 체포되어야 하며 특히 경찰에 대항해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행동을 못하도록 엄벌에 처해야 한다. 물론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국가이므로 공권력이 남용되거나 범법을 행하게 되면 이 역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질서를 해치는 가장 재질이 나쁜 범죄는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물리적 폭력 앞에 법질서가 힘을 못 쓴다면 이는 밀림 속의 동물의 세계가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물리적인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왜 폭력 조직이 사회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가? 이것은 너무나 잘못되었다. 폭력 조직은 폭력을 사용할 때만 처벌할 것이 아니라 폭력 조직을 결성하는 순간에 처벌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은 폭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셋, 범법자의 거짓말과 묵비권은 가중처벌되어야 한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발각되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는 것은 자수하는 것에 비하여 나쁜 일이지만 인간의 본능적 행위로 인정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단 경찰에 체포된 뒤에는 범죄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 거짓말 때문에 사법당국은 범죄의 증거를 찾아서 범죄 사실을 밝히려고 많은 인원과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결국 범죄 사실이 밝혀졌을 때는 그동안 사법당국의 노력과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을 그 범죄자가 져야 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형벌을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범죄자 본인이 한다. 거짓말을 계속해서 가중처벌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이실직고하여 처벌을 가볍게 받을 것인지는 자신이 선택할 문제이다. 경찰이나 검찰의 신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경찰이나 검찰의 신문에 말을 하지 않은 묵비권을 행사하는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그 소행이 더 나쁜 범죄자이다.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자는 그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거짓말을 하였다가 범죄 사실이 들통날 것이 염려되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는 이기주의적 태도이고 공권력에 도전하고 사회 정의에 배신하는 것이다. 죄를 짓고 공안 당국에 붙잡혔으면 인간으로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잘못을 뉘우치고 죄값을 치르겠다는 각오를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회개를 하는 것이 정도이지 않는가. 따라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범죄자에게는 신문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하는 것이 사회정의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023년 6월 29일 새벽 3시 5분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저희 개인적인 사설과 그리고 이 저자님이 글을 이제 읽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작하는 동안에 하는 것은 이제 시험적인 단계고 촛불은 사라지고 이제 아침에 되면 이제 태양이 뜨고 그러면은 세상이 밝아지고 그렇습니다. 뭐든지 이제 원저자의
글이나 목소리로 이제 그 강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그 작업이고 그렇지만은 그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한 프로젝트를 완성해 놓고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이제 그 한국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빨갱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자들은 다 북한으로 올라가 버리고 이 남한은 이제 한국 전쟁에서 그 북한에 있는 그 괴뢰 정권은 자유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다 숙청해 버리고 다 죽여 버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 당시 이제 그 한국 전쟁에서 국가에 반역을 했던 남도당 빨치산 후예들은 그대로 그 숙청을 하지 않고 살려두었고 같이 더불어 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전두환 때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연좌제를 그 폐지하는 바람에 그 남도당 빨치산들이 후손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총 한 번 쏘지 않고 그 뭐 민주화라는 전체주의 공산주의 운동을 해가지고 현재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되어가지고 대한민국의 행정부의 모든 중요한 자리 그리고 대기업의 모든 중요한 자리 또 그 후손들 키워내는 교육기관의 모든 중요한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데 진작 진실을 가지고 착하고 선하고 양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전쟁 그 참전 용사들의 후손들 그리고 이 땅에 그 산업화를 통해 가지고 국가를 경제를 만들어 놓은 좋은 지도자를 만나 가지고 국가 부흥에 함께 참석했던 사람들은 지금 많은 그 국가 정체성의 혼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혼란을 갖고 왔고 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그 사태를 맞이하고 그래가지고 국가 정체성이 완전히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착하고 선하고 양심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해로운 것입니다. 양심이 있고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퀴벌레 잡듯이 다 박멸해 버리고 뭐 선동꾼들과 그리고 사기꾼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로잡고자 지금 이런 그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이 땅에 태어난 후손들 그리고 한국 국민들 해외에 계시는 동포분들께서 뭐 잠잠히 듣고 이해하고 그러시면은 그 대한민국은 멸종하지 않고 그 세계 무대에서 다른 민족들과 국가들과 경쟁을 할 수 있는 당당한 그 강대국이 되고 다음에 100년 후, 200년 후에 이제 우리가 태양계 밖으로 나가서 은하계에 있는 여러 문명들과 교류하고 될 건데 우리 후손들은 그때의 기초를 닦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유한합니다. 길어봐야 8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60대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또 몸도 많이 망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합니다.